소고기 안 먹는 집안. 배우 박정민의 산문집 쓸만한 인간에는 특별한 날 가족끼리 소고기를 구워 먹는 게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 맞아, 그런 게 행복이지 라고 공감하지 못했다. 나는 가족들과 소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세상에 고기는 돼지고기만 있는 줄 알았다. 육류보다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부모님 덕에 고기가 자주 밥상에 오르지 않아서 맛도 잘 몰랐다. 가끔 친척집에 놀러 가면 이것저것 가득 차려진 밥상 앞에서도 김치하고만 밥을 먹었다. 친척 어른들은 어린애가 김치 맛을 아네 라며 신기해했지만 집에 늘 있는 반찬은 김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취직하고 나서 회식으로 간 고깃집에서 처음으로 소고기를 먹어봤다. 그때서야 왜 특별한 날 가족들이 모여 이걸 구워 먹는지 알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회식을 즐기는 사이에 나 혼자 걸신 들린 듯 고기를 빨아들였던 기억이 난다. 소고기가 이런 맛이었구나. 되게 맛있네. 피자는 중학교 때 처음 먹어봤다. 당시 다니던 중학교는 새로 생긴 고층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아이들과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 아이들이 반반 섞여 있던 학교였다. 수업에서 내준 단체 과제가 있어 같은 반 아이의 집에 모이기로 했다. 처음 들어가 본 새 고층 아파트의 거실은 운동장처럼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었다. 게다가 무슨 고급 호텔처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강렬했는지 지금까지도 눈에 사진이 박힌 것처럼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그 집에서는 어떻게 앉아 있어도 어색해서 숙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 반, 이 좋은 곳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다. 잠시 후 친구 어머니가 피자를 주문해 주셨다. 배달되어 온 피자 위에는 햄과 파인애플이 올라가 있었다. 이름이 하와이안 피자라고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본 피자의 맛은 끝내주는 맛이었다. 이런 집에 사는 애들은 이런 걸 매일 먹고 산단 말인가. 어린 마음에 묵직한 충격을 받았다. 비록 우리 부모님은 피자를 시켜준 적도 없고 우리 집은 소고기를 구워 먹는 집도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는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하긴 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다. 머릿속에 헝그리 정신이 박힐 만큼 궁핍하지는 않았고 근면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만큼 성실하지도 못했다. 그 대신 내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부터는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다 썼다. 먹고 싶은 걸 먹고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돈 버는 이유라고 믿었다. 그 덕에 늘 잔고가 없는 삶을 이제껏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돈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건 다른 말로 항상 돈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지금도 우리 집은 돈을 떠올리면 작게나마 한숨이 나오는 집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부자라고 말하기는 터무니없고 가난하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상황. 그 안에서 대출금을 걱정하면서 그나마 돈을 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깨우치며 사는 집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못한다. 돈이 많으면 뭐가 좋은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어렸을 때 고기가 무슨 맛인지 몰랐던 것처럼. 너부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와 싸운다. 늘 아들을 면박 주고 때리는 너부리 아버지를 보면 제3자지만 뭐 저런 애비가 다 있느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아빠를 닮아 똑같이 폭력적이고 괴팍한 너부리를 보면서 아이는 부모를 닮게 돼 있다는 것도 실감하게 된다. 이날도 서로 말다툼을 하며 치고받던 중 너부리는 아빠에게 폭언을 한다. 하지만 너부리 아빠가 진리가 있나? 너부리가 때때로 가슴에 꽂히는 말을 하는 것도 제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였다. 너부리. 무슨 이런 부모가 다 있어. 언제 부모답게 행동해 본 적 있냐고. 너부리 아빠. 징징대지 마, 멍청아. 나는 부모답다느니 아이답다느니 하는 말이 제일 싫어. 네 부모는 나야. 그런데 왜 또 부모다워야 하는데? 네 애비가 되긴 했지만 애비다워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가끔 생각한다. 없는 살림에 딸 둘을 키우느라 부모님이 경험했을 수모에 대해서. 지금의 나보다 더 어린 여자였던 엄마의 청춘에 대해서. 뭐든 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에 차 있었을 아빠의 젊은 날에 대해서. 내 몸 하나 건사하는 일에도 허둥거리는 지금의 나와 달리
20대에 결혼을 하고 우리를 낳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생각한다. 분명 그때의 엄마 아빠는 나답게 사는 게 뭔지 따위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부모답게 사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벅찼을 거다.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지가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이 두 분의 힘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나 역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사실에 좀 죄송하다. 되게 많이 죄송하지 않다는 점이 포인트. 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부모님 역시 변변찮은 내 모습을 원망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려주셨고 나 역시 자식이 생기면 비슷한 생활을 물려주게 되겠지. 그런 삶은 좋지도 않지만 싫지도 않다. 어떤 갑갑한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방법 하나는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소고기를 구워 먹지 않는 게 흉도, 창피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전히 우리 가족은 특별한 일이 있어도 소고기를 구워 먹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